오늘 뉴욕주 예비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이번 예비선거에 뉴욕시장과 뉴욕시의원에 도전하는 한인이 총 6명입니다. 오늘 시행되는 뉴욕시장 예비선거에서는 순위 선택 투표제가 적용됩니다. 개표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백악관은 7월 4일까지 18세 이상 미국 성인의 70%에게 코로나19 백신 최소 1회분을 접종 목표가 달성되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지배종이 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내에서도 델타 변이 신규 감염 사례 비율이 2주 사이 3배 증가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을 대상으로 3차 부스샷 시험이 진행 중입니다. 1, 2차 때보다 더욱 심한 부작용이 따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저지 주의회에서 홈셋 면제 혜택을 받고 있는 노인이나 장애인, 저소득층 주택 소유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뉴욕시가 범죄 목격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3,500로 대폭 긴장해 신고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미국에서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제도인 메디케이 가입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아은행 맨해튼 지점이 한인타운 중심부인 31가와 32가 사이 피프스 아비뉴 1층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동포 사회에 꼭 맞는 다양한 상품과 고객 만족 서비스로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한인 비즈니스의 내일을 생각하는 은행 노아은행, 멤버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오늘 뉴욕주 예비선거가 주 전역에서 일제히 치러졌습니다. 특히 이번 예비선거에 뉴욕시장과 뉴욕시의원에 도전하는 한인이 총 6명으로 사상 최초의 한인 시의원 탄생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투표 날인 오늘 저희 KBTV가 19선거구 투표장 PS169에 다녀왔습니다. 우선 뉴욕시장 민주당 예비선거에서는 금융인 출신의 한인 2세 아티장 후보가 출마해 에릭 애덤스 브루클린 보로장, 대만계 앤드루 양, 캐서린 거시아 전 뉴욕시 위생국장 등과 경쟁을 펼쳤습니다. 뉴욕시 최대 한인 밀접 지역인 플러싱이 포함된 뉴욕시의회 20선거구에서는 2009년에 이어 재도전에 나선 전 최 플러싱 상공회의소 사무총장이 승리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퀸스 베이사이드를 포함하는 뉴욕시의회 23선거구에는 한인 2세인 린드 이 뉴욕 한인 봉사센터 KCS 회장이 출마해 스티븐 베라이 후보와 대결을 벌였습니다. 퀸 써니사이드를 포함한 뉴욕시의회 26선거구에서는 한인 1.5세 줄리 원 뉴욕 한인회 정치력 신장 부회장과 헤일리 김 뉴욕시립대 교수 등 한인 여성 후보 2명이 출마해 지셀리 벅스퍼스트 걸스카우트 공동대표와 시민운동가 브렌트 오니어리 등과 대결을 펼쳤습니다. 뉴욕시의회 19선거구에는 리처드 퀸스보로청 예산국장이 출마해 뉴욕주 상원의원을 지낸 토니 아벨로 후보 등과 경쟁을 벌였습니다. 퀸스 베이테레스의 PS169 투표장에서는 오늘 뉴욕 한인회와 한인단체 위원들 그리고 20선거구의 현 의원인 피트구 의원이 나와 한인 유권자의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어쨌든 한국 사람들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한 교포가 우리나라 교포를 위해서 사람들이 보니까 좀 젊은 사람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첫걸음을 하잖아요. 그래서 도움이 될까 하고. 오늘 선거에서는 뉴욕시 감사원장과 각 보로장 선거 등이 실시됐으며 예비선거에서 승리한 후보는
11월 본선거에 출마하게 됩니다. 특히 예비선거에서는 한 명의 후보를 선택하는 기존의 투표 방식이 아닌 1에서 5순위까지 후보를 정해 투표하는 순위 선택 투표제가 실시됐습니다. KBTV 뉴스 이창원입니다. 오늘 시행되는 뉴욕시장 예비선거에서는 기존과는 다른 순위 선택 투표제가 적용됩니다. 개표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다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에 뉴욕시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순위 선택 투표제에서 유권자들은 기존처럼 한 명을 선택하는 대신 가장 선호하는 5명의 순위를 매기게 됩니다. 가장 득표율이 낮은 후보는 탈락하며 해당 후보를 1순위로 선택한 유권자들이 2순위로 찍은 후보에게 표가 돌아갑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후보 선출 작업은 최종적으로 2명이 남을 때까지 진행되며 마지막 결전에서 더 많은 표를 획득한 후보가 남게 됩니다. 간단합니다. 여기에 지금 뉴욕시 시장 후보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 13명이 나와 있는데 제일 뽑혔으면 좋겠다고 한 사람 1번에가 동그라미하고 그 다음에 뽑혔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사람 여기 2번 난에 그 다음에 3번, 4번, 5번 5명까지 내가 순위 투표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개표할 때 돈이 많이 드는 결선 투표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거고 또 한 명이라도 사표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번 선거는 시장 있고 그다음에 퍼블릭 애드보케이트 공익공무관 그다음에 여기에 컴트롤러 감사원장 그다음에 이제 뒤로 가면 이거 투표용지하고 실제 똑같은 겁니다. 뒤에 가시면 여기 각 보로 5개 보로 프레지던트 이렇게 여기는 퀸즈입니다.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각 지역구의 시티 카운슬. 순위 선택 투표제는 1순위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에 대한 유권자의 선호도까지 반영한다는 점에서 유권자의 의도 반영률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각 유권자가 꼽은 상위 후보자들의 순위까지 결집하기 때문에 추후 별도의 선거에 대한 필요가 사라져 즉각적인 결선 투표라고 평가됩니다. 민주당 후보가 13명에 달하는 가운데 50% 이상의 지지율을 얻어 즉시 선출될 후보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현 상황에서 이번 투표제의 도입은 선거관리단과 유권자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선거 절차를 줄인 투표 방식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후보 탈락 작업으로 인해 개표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장 투표 결과는 오늘 개표가 끝난 이후 발표될 예정이지만 우편 투표에 대한 개표는 일주일 마감 기한이 지난 후에 진행됩니다. KBTV 뉴스 김현지입니다. 오늘 백악관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인 7월 4일까지 18세 이상 미국 성인의 70%에게 코로나19 백신 최소 1회분을 접종시키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가 달성되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날까지 미국인 1억 6천만 명에게 백신을 완전 접종시키겠다는 목표 역시 내달 중순은 돼야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보도에 김문지 기자입니다. 제프 자이언츠 백악관 코로나19 조정관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내달 4일인 미국의 독립기념일 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의 독립을 기약하며 설정했던 백신 접종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고 수주가 더 걸릴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30세 이상 미국인은 70%가 최소 1회 백신을 맞았고 27세 이상의 경우에도 독립기념일까지 70% 목표 달성을 할 수 있지만 문제는 18세에서 26세 연령층이라며 이들이 접종을 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자이언츠 조정관은 또 미국 50개 주 가운데 16개 주와 워싱턴 DC는 이미 바이든 대통령의 목표를 달성했지만 공화당 강세주를 중심으로 백신 접종률이 뒤처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백신 접종 속도가 눈에 띄게 둔화된 것도 목표 달성이 순조롭지 못하게 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하루 평균 접종 건수는 30만 건 미만으로 현 속도가 유지된다면 70% 접종률 달성은 빨라도 7월 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주요 변수가 되고 있는 인도발 델타 변이의 확산도 백악관의 코로나19 독립 목표 미달에 크게 일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AP통신과 시카고대 여론연구센터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접종자 중 46%는 확실히 접종하지 않겠다고 했고 29%는 아마도 맞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18세 이상 성인의 65%가 최소 1회 접종을 했고 1억 5천만 명 이상이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지배종이 되고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미국 내에서도 델타 변이 신규 감염 사례 비율이 2주 사이 3배 증가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더 힐은 파이낸셜 타임즈가 국제 인플루엔자 정보 공유 기구의 코로나19 추적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달 초 미국의 감염 사례 중 31%가 델타 변이에 의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2주 만에 3배가 증가한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5일 기준 델타 변이 감염 사례가 신규 감염 사례의 약 1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됐지만 델타 변이 공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로셜 웰렌스키 CDC 국장은 지난 18일 ABC 인터뷰에서 델타 변이는 전염성이 강해 올 하반기 미국에서 지배종이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세계보건기구도 델타 변이는 세계적으로 지배종이 되는 과정에 있다며 이는 상당히 진척돼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델타형 변이는 알파형보다 전파력이 1.6배, 입원율이 2.2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행히 현재 나온 백신을 2회 접종했을 경우 델타형 변이를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막연한 우려보다는 예방접종이 변이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영국 공중보건국의 코로나19 주요 변이 연구에 따르면 델타형 변이 사망자 42명 중 미접종자는 23명, 2회 접종 후 2주 이상 지난 접종 완료자는 12명, 1차 접종자는 7명이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인도에서 처음 보고된 델타 변이는 현재 전 세계 80여 국에서 유행 중이며 일부 국가에서는 델타형 변이가 우세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완전 접종률이 65% 이상인 영국에서는 델타형 변이 확산으로 확진자가 급증했습니다. 어제 기준 영국 내 신규 확진자는 9,284명이며 일주일 사이 델타 변이 감염이 79% 늘었습니다. 영국 정부는 당초 어제부터 시행하려 했던 봉쇄 전면 해제를 4주 뒤로 연기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각국의 신규 감염 사례 중 델타 변이가 차지하는 비율은 영국 99%, 포르투갈 96%, 이탈리아 20% 이상, 벨기에 16% 등입니다. 프랑스는 2에서 4%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을 대상으로 3차 부스터샷 시험이 진행 중입니다. 시험 참가자에 따르면 1, 2차 때보다 더욱 심한 부작용이 따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가 유행하면서 국립보건원의 후원으로 텍사스의 베일러 의과대학에서 부스터샷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실험의 참가자들은 기존에 접종받은 모더나, 화이자, 얀센 백신 등의 종류와 순서에 상관없이 모더나 주사를 한 차례 더 접종받았습니다. 이번 실험에 참가한 베일러 대학의 바이러스 연구원 조셉 하이저는 올해 초 2차례의 화이자 백신 접종을 마쳤지만 이번 실험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최초로 진행된 이번 백신 혼합 접종 실험은 참가자들이 1, 2차 때와 다른 종류의 부스터샷을 맞았을 경우에 안정성과 바이러스 예방 효과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참가자들의 혈액은 정기적으로 채취되며 수개월 안에 검사 결과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실험에서는 가장 중점적으로 1회 접종만을 시행하는 얀센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모더나의 mRNA 주사를 추가로 맞았을 경우 2차례의 화이자 또는 모더나의 백신을 맞은 것과 같은 바이러스 예방 효과를 가지는지를 연구합니다. 실험의 수석 연구원 로버트 아트머 박사는 얀센 백신의 취약성의 원인이 백신의 구성 자체인지 혹은 일회성에 그치는 접종 방식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하이저 박사는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의 부작용 증상은 비슷했지만 모더나의 부작용이 조금 더 분명하게 느껴졌다고 전했습니다. 화이자 백신을 맞았을 때에는 약간의 오한과 몸살 기운이 있었지만 일과를 수행하는 것에 문제가 없었다고 밝힌 하이저 박사는 이번 부스터샷을 맞은 후에 매우 심한 운동을 한 듯한 느낌이었다며 어깨에 주먹으로 강하게 맞은 듯한 아픔이 느껴졌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부프로펜을 복용하고 안정을 취한 다음 날부터는 증상이 회복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부스터샷 실험을 시작으로 미국 내 승인을 받은 백신들의 순서를 다양하게 조합하는 실험들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KBTV 뉴스 김현지입니다. 뉴저지주 의회에서 홈스테이 면제 혜택을 받고 있는 노인이나 장애인, 저소득층 주택 소유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현재 혜택 금액에서 최소 130달러에서 145달러가량 현금 지원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필 머피 주지사와 주의회 지도부는 홈스테드 리베이트 확대 등이 포함된 2021-2022 회계연도 주정부 예산안을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새 주정부 예산안에는 기존에 합의된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 중산층 대상 주소득세 최대 500달러 환급과 부양 자녀 세액 공제와 근로소득 세액 공제 확대 등이 포함됐습니다. 현재 홈스테드 리베이트 환급금은 지난 2006년 재산세 납세 기준으로 산출되는데 이를 2017년 기준으로 변경하면서 더 많은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노년층과 장애인 수혜자는 재산세 환급금이 평균 130달러, 저소득층 수혜자는 평균 145달러 늘어나게 됩니다. 주정부 자료에 따르면 홈스테드 리베이트를 신청하는 주택 소유주는 약 52만 명이며 환급금은 평균 490달러 정도입니다. 홈스테드 리베이트는 노인층과 저소득층 재산세 납세자를 위한 감면 프로그램으로 장애인 또는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연소득이 15만 달러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연소득 7만 5천 달러 미만 주택 소유자 역시 홈스테드 리베이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새 예산안에 따라 부양 자녀가 있는 납세자 대상 주소득세 최대 500달러 환급이 오는 7월부터 진행됩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15만 달러 이하이면서 최소 1명의 부양 자녀가 있는 뉴저지 납세자를 대상으로 최대 500달러 주소득세 환급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또 아동과 부양 가족 세액 공제 대상도 연소득 15만 달러 이하 가정까지로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8만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누릴 수 있을 전망입니다. 발표에 따르면 1년에 3만 달러 미만을 버는 가족은 공제액이 평균 277달러로 늘어나게 됩니다. 근로세액공제는 수혜 대상 연령은 기존 21세부터 18세로 낮추고 부양 자녀가 없는 65세 이상도 신청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저지 주민 9만 명이 새롭게 혜택을 누릴 수 있을 전망입니다. 뉴욕시가 범죄 목적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3,500달러로 대폭 인상해 신고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범죄 발생 건수는 급증하고 있지만 용의자 체포 건수는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지난 21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2020년에는 총 1000여 건의 익명 제보를 받아 범죄의 중요한 단서를 찾을 수 있었지만 2021년 들어 지난 6개월 동안 범죄 관련 익명 제보가 500건에 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드블라시오 시장은 지역사회가 더 깊숙이 관여하고 적극적으로 신고할수록 범죄율이 낮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범죄 목격 시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최대 포상금을 3,500달러로 대폭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로니 해리슨 뉴욕시경 부국장은 범죄 목격 신고, 즉 팁 제도는 1983년부터 시작됐으며 이를 통해 지금까지 총 270만 달러 이상을 포상금으로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팁스 목격자 신고를 통해 특별히 혐오 범죄와 살인 사건에 대한 범죄자 검거에 큰 도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경은 팁스 신고를 통해 지금까지 1,600여 건의 살인 사건을 포함해 총 3,500건의 범죄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2020년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하면서 범죄자 인식과 검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뉴욕시경은 모든 신고자는 익명이 보장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올 들어 6월 20일까지 뉴욕시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은 680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발생 건수보다 53%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살인사건 발생 건수도 20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80건에 비해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올 들어서는 아시안 대상 혐오 범죄가 급증했습니다. 그러나 용의자 체포 건수는 지난해 대비 10% 이상 감소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미국에서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제도인 메디케이드 가입자가 크게 늘어나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서비스센터는 보고서에서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 메디케이드 가입자가 970만 명 늘어 총 7,400만 명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년 사이 가입자 수가 15.2% 증가한 것입니다. 같은 기간 어린이 건강보험 프로그램 가입자 역시 약 12만 4천 명 늘어 총 680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제도 가입자는 총 8천만 명으로 역대 최다치이자 미국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한다고 뉴욕타임즈는 보도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메디케이드 성인 신규 가입자 수가 어린이의 2배였는데 코로나19 여파로 실직한 이들이 대거 가입한 영향입니다. 카이저 가족재단은 과거 경기 침체기에도 메디케이드 가입자가 크게 늘었지만 어린이 위주였다고 밝히고 이번에는 신규 가입자 대다수가 성인이며 과거 경기 침체기 때보다 훨씬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정부의 이번 자료는 메디케이드가 미국 건강보험 제도의 기둥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메디케이드는 당초 임산부와 장애인 등 특정 집단만 지원하다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개혁법이 발효되며 일정 소득 수준 이하 모든 성인을 지원하도록 확대했습니다. 현재 12개 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는 소득이 빈곤선의 138% 이하이면 메디케이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는 메디케이드 가입자가 꾸준히 감소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가입 기준을 더 까다롭게 했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에서 SBA 론 빅 프로모션을 실시합니다. 첫째, 클로징 기준 융자 금액 3%의 SBA 보증 수수료를 면제해드립니다. 둘째, 향후 3개월 동안 원금과 이자를 대신 내드립니다. 셋째, 최소 10% 다운으로 건물 구입과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SBA 승인을 대상으로 하며 모든 대출자가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혜택은 2021년 9월 30일까지이며 SBA에 의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타 약관과 조건이 적용되며 프로그램과 약관과 조건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FDIC 멤버 앤 이퀄 하우징 렌더. 빌 드블라시오 시장은 지난 17일 준틴스를 기념해 인종차별과 부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어린 세대에게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베이비 본드를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는 오는 9월 공립유치원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대학 학자금 저축 계좌로 최소 $100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베이비 본드란 뉴욕시가 대학 학자금 준비 프로그램인 529 저축 계좌에 $1,500만 투자하는 플랜으로 이미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뉴욕 키즈 라이즈 프로그램이 확대되는 것입니다. 529 저축 계좌를 받을 지급 대상의 소득 기준과 관할 부서 등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베이비 본드 프로그램으로 적지 않은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이 혜택을 입을 전망입니다. 뉴욕시가 코로나19 사태 기간 동안 소규모 업체들에게 부과된 미납 벌금을 최대 75%까지 탕감해주고 2020년 3월 7일 이전에 부과된 벌금과 이자 역시 25%를 감면해준다는 내용의 패키지 조례안들을 각각 통과시켰습니다. 아울러 뉴욕시는 각 기관들이 업체들에 부과한 벌금에 대해서도 우선 시정 기간을 부여하고 벌금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서로 협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시행을 위해서는 빌 드블라시오 뉴욕 시장의 서명 절차만 남겨두고 있는 상태로 이변이 없는 한 드블라시오 시장의 서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재기를 도모하고 있는 스몰 비즈니스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1,100만 예산을 투입해 퀵 스타트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예비 사업주의 궁금증을 48시간 이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뉴욕시는 이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응답 처리 시간이 50% 단축되며 5만 개의 스몰 비즈니스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퀵스타트 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nyst.gov/business 혹은 전화 888-727-4692로 문의하면 됩니다. 빌 드블라시오 뉴욕시장은 지난 21일 뉴욕시가 코로나19로부터 회복됨에 따라 소상인들이 다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8일 미국 에픽 신학대학교 측은 굿뉴스 LA교회에서 열린 학위 수여식에서 박옥수 목사는 신실하고 열매 있는 사역을 오랫동안 해오며 교회 지체들은 물론 전 세계에 귀감이 되고 있는 목회자라며
에픽 신학대는 그의 주님의 섬김을 인정하고 세계 각국에서 성경 교육에 힘써온 박옥수 목사님께 명예 신학 박사 학위를 수여한다고 전했습니다. 박옥수 목사는 기쁜 소식 선교회를 설립해 1989년 독일에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했으며 현재까지 국내외 2천여 개 교회를 설립해 전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는 범세계적인 목회자 단체 기독교 지도자 연합회를 설립해 오직 성경 중심으로 목회자들이 교류 협력하는 장을 열었습니다. 특히 박옥수 목사는 각국에서 성경 세미나와 목회자 포럼,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신앙서적 집필과 방송 설교 등 다양한 형태를 통해 세계 각국 목회자와 기독교 지도자들의 영적 대각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노아은행 맨해튼 지점이 한인타운 중심부인 31가와 32가 사이 피프스 애비뉴 1층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동포 사회에 꼭 맞는 다양한 상품과 고객 만족 서비스로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한인 비즈니스의 내일을 생각하는 은행 노아은행, 멤버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